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국민일보. 트럼프 무역 보복, 먹잇감 된 한국. 계속해서 동아일보. 미국 삼성 LG 세탁기에 최고 50% 관세 폭탄 매긴다. 또 한겨레.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소통에도 반성 없이 재판 뒷거래 부인한 대법관들. 그리고 서울신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다음은 세계일보. 미국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초강수. 트럼프의 보호무역 본색 드러냈다. 이번엔 조선일보. 판사 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아울러 경향신문. 사법농단 진상 철저히 규명하라는 목소리 커진다. 이제는 중앙일보.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강남 한 채로 몰린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박사님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국책연구기관 해고 한파.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미국이 한국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 소식도 상당히 눈길이 가는군요. 네, 오늘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소식도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보고서 파문 말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법원 행정처는 사실상 사법부의 국정원 구실을 했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블랙리스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사찰,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재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키워드 검색만으로 해서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파일만 들여다봤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인데요. 중앙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네이버가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직접 의뢰했다. 네이버 측은 우리가 해명을 해도 어차피 안 믿을 바에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다.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 직원이나 네티즌의 일탈이 아니라 네이버가 자체 뉴스 편집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땜질 처방 대신 뉴스를 입맛대로 주무르는 편집 기능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다. 네, 여기까지가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자, 네이버의 뉴스 편집 기능, 이로 인한 댓글 조작 의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나왔을 때 북한산 기슭이라서 그런지 영하 15도를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 대대적인 추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는데 기상청 최희윤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엄청난 추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남부 내륙에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 주의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현재 서울은 영하 15.7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대관령은 무려 영하 2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려운 추위니까요. 방한용품도 나가실 때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1에서 5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영하 10도, 춘천 영하 9도, 대구 영하 4도에 머물겠고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6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계속돼서 한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원세훈 전 원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던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무죄. 그런데 2015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에 법정 구속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 정권의 정당성이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재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특히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왜 전원 합의체 재판을 요구했는지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종수와 이정열 전 판사의 일문일답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2심에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다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 네. 그래서 실제 전원합의체로 보내줬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원 중에 최고 최강이죠. 여기서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종전의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 판례를 뒤집는 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늘었던 것은 이 전원합의체에서 2심을 뒤집어서 네. 다시는 뒤집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전원합의체에 갔는데 13대 0이에요. 아무도 이견이 없어. 예.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 대법관들 다 공범입니다. 실제로 2심 선고 이후 불과 5달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바람과 같이 선거 개입 부분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소식입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문건에 이름이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문건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형사부는 법원의 핵심 재판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20여 명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부에 배치된 판사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판사들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판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로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이에 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종헌 전 차장의 PC를 포함해서 아직 열어보지 못한 800여 개 파일을 강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사이에서 이른바 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임종헌 전 차장의 PC를 아예 열어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한겨레는 현재 대법원의 자체 강제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검찰 역시 수사에 관망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을인 우리 검찰이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합의를 거친 결과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과나 수습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입장문과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아울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기에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탈해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이른바 엘리트 판사 약 40명이 모인 곳인데요. 전국의 판사가 약 3천여 명이니 자타가 공인하는 판사들의 출세 코스입니다. 특히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이 행정처 근무를 선망하는 이유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눈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사람들이 겁이 없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근무자를 판사에서 변호사로 바꾸고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또 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대북 업무를 총괄했던 최종흡 국가정보원 전 3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빼돌린 대북 공작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대북 공작금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의 새로운 상납 통로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 대북 공작금이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활동에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포청천 공작 이런 이름으로 진행된 불법 사찰은 4년 동안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절대로 넘지 말았어야 할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 공작국이 아닌 방첩국 국장, 시모, 외사 및 산업 스파이 담당 부서의 단장 K모를 직접 지휘하여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현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그리고 전직 언론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공작, 이른바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북 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수활동비 주목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의 10억대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을 포착했지요. 특히 아파트를 판매한 매도인은 현금 개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서 의아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유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말 같지도 않다. 전세를 끼고 사서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반박했는데요. CBS 김정훈 기자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특활비라는 현금으로 받는 그런 돈 같은 거 혹시 좀 원장님이 어떻게 좀 가져오시거나 쓰거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그 급여 말고 다르게 지급되는 돈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기자님 제가 그 당시는 월급도 안 쓰잖아요. 애들도 다 크고.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저희가 옛날에 살던 조그마한 집에서 새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 그것도 저 1년에 1억이 넘는 돈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뭐가 제가 그렇게 답답해서 나는 그때는 그 돈이 그렇게 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활비라는 거를 듣도 보도 못 하셨어요? 아유 뭐 요즘에 와서 들었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검찰이 수십 년 동안 MB의 부인 김윤옥 씨 곁에서 일해온 이른바 가회동 아주머니 장모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수사를 벌이며 김윤옥 씨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2011년 당시 국정원 자금을 10만 달러로 환전해 청와대 제2부속실 여성행정관에게 줬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상태죠. 가회동 아주머니 장모 씨는 MB가 청와대에 입성할 때 함께 들어갔으며 특히 제2부속실 소속 직원으로 김윤옥 씨의 개인 비서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장 씨를 상대로 당시 제2부속실로 돈이 전달될 때의 상황과 돈의 사용처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된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정원 자금을 받아 사용한 배경에는
MB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그런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느냐. 탄핵을 경험하고도 저러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와야 정신 차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MB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MB의 그림자이며 분신, 걸어다니는 일정표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MB 측은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김희중 전 실장을 배신자로 몰아세우자니 추가 폭로가 걱정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침묵을 지키자니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JTBC와 YTN 그리고 국민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죠.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혐의의 공범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중대한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작년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모든 사람을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으로 일률적으로 줄세워 재단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한 진영 논리의 명패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랬지만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특정 모임에 속하지 않은 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권력을 준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는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고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랬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1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2심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판결이 나왔으니 대법원에서 서둘러 그 결과를 뒤집어달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심 선고 이후 불과 5달 만에 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도 우 전 수석의 바람과 같이 선거 개입 부분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현직이었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법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판사. 행정부에 대해서 사법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막아서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하고 부역을 하고.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평소에 여론을 빙자해서 재판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을 받들지는 않고 오히려 거기에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사법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아웃사이더 판사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도 MBC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평상시에 뭐 사법부 독립 양해하는 거는 결국은 수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이번 추가 조사의 결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이정열, 서기호 같은 아웃사이더 판사들,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주요 법원 보직 명단에서 배제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전 판사. 작년 10월 18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그 양승태 때문이죠. 뭐. 그 양승태 때문이죠. 뭐. 이게 너무 팩트를 돌직구로 얘기하니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조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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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나가는 사이에 문자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사법부의 탈법 행위는 만취한 사람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삶의 근간을 뿌리째 뽑는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성식님, 문건들이 발견됐는데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죄악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3287번 쓰시는 분,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부패 정권, 빼앗긴 9년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부패 세력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라고 하셨고, 신미숙님, 저는 네이버 대신 다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미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입 세탁기에 대해 많게는 50%의 관세를,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한화큐셀과 현대중공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승소를 자신하며 미국 측의 보상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도 즉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과거 WH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근본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으며 미 측의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어 정지도 적극적으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다음 달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며 징계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어제 열기로 한 당무위원회를 돌연 취소하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 반대파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행위를 멈추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낯뜨거운 용어를 사용해가며 소속 정당을 욕보이고 28만 당원을 깔보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이를 계속 묵과한다면 저를 뽑아주시고 불과 3주 전에 다시 재신임해주신 당원들과 통합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당내 당을 만드는 창당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소위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해산하고 당명 공모 등의 해당 행위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즉각 불참을 선언하고 전적으로 전당대회에 협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호소합니다. 당무위원회를 취소한 것은 아직 분당이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통합 반대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재파가 아직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안철수 대표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만약 분당에 17명 이상이 합류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 의석수가 31석 밑으로 떨어지면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석수가 117석인 자유한국당과 의결 정족수인 149석을 확보하려면 31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합 반대파가 발표한 개혁신당 추진 선언문에는 모두 18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건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죠.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고 개막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위해 엔트리를 23명에서 35명으로 늘린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공정 경쟁 정신에 위배된다.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지도부에 보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색깔론 공세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0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 유치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역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림픽을 준비해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를 구사해온 IOC 위원장으로서는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영하 10도였던 어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여서 그랬는데요. 첫 번째 수감 당시 귤만 먹었다 이런 일화로 화제에 올랐던 조 전 장관. 이번에도 귤을 많이 드시게 되려는지. 귤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있죠. 박학기 씨와 그 딸이 함께 부른 노래 비타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